여러분이 다 아시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현재 미국에서 감동으로 가슴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으로 미국에서 김광석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초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여러분께 행복을 선사할게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2024년 겨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프로그램에는 한국가요 특별 공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미국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는 건지, 더욱이 미국인이 부른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조슈아 벤틀리의 특별 공연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대 위로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59살의 조슈아 벤틀리.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군인 출신다운 위엄 있는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군인 특유의 경직된 표정과 자세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객석에는 한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무대를 응시했고 미국인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국 해군 장교 출신이 한국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점점 웅장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조슈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기억하나요? 그날의 약속을. 한국어였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객석의 한인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음. 노래 속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의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그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음악의 언어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니까요. 조슈아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강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고 아버지의 이야기였으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미국 해군 장교가 한국의 옛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40년 전 한 소년이 듣게 된 한 한국인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바로 조슈아 벤틀리였습니다. 조슈아 벤틀리는 미국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 리처드 벤틀리 대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리처드 대령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고 종종 한국을 가슴 아픈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1965년 뉴욕의 군인 가족. 아파트에서 태어난 조슈아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친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없더군.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리처드 대령의 얼굴에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 있었죠. 그는 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쟁의 참혹함과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조슈아는 군인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침 5시 기상,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정해진 공부 시간.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점으로 여겨졌기에
조슈아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인은 감정이 아닌 임무를 따른다. 아버지의 이 말은 조슈아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항상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로봇이라고 불렀지만 조슈아는 그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슈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가 들려주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의 옷장에서 나오는 낯선 향기,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한글로 된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홀로 있을 때 듣곤 하던 이상한 노래들.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12살 조슈아의 질문에 리처드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나라란다. 내가 알던 한국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였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리처드 대령의 눈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우애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길 뿐이었습니다. 1983년 여름, 18살이 된 조슈아는 뉴욕 퀸즈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이었고 한인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들려주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한인타운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김치와 고추장 냄새가 나는 식품점들, 그리고 한국말이 오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슈아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물어보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노인은 조슈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너 벤틀리 대령의 아들이냐? 조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노인은 자신을 김성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친구였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야. 조슈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친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죠. 그럼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조슈아가 물었습니다. 김성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2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와 리처드 대령은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리처드 대령이 김성태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전장을 누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의 이야기 속에는 조슈아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했어. 단순히 임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지. 김성태의 말에 조슈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했습니다. 군인인 아버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대화를 마치며 김성태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조슈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봐. 내 아버지와 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조슈아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슈아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김성태가 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어 노래. 어느 예순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 이별, 그리고 평생 이어진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은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조슈아는 다시 한인타운을 찾아가 김성태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나는 약혼녀가 있었어. 이름은 윤미경. 아름다웠지. 김성태의 눈에는 옛 추억이 어렸습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경과 약혼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 그는 미경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국군에 입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싸웠어. 우리는 좋은 전우였지. 하지만 김성태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마치 조슈아에게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이 있는 것처럼요. 전쟁이 끝난 후 미경을 찾았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군. 그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 김성태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와 새 삶을 시작했지만 미경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우연히 라디오에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전쟁으로 갈라진 연인들, 평생 서로를 그리워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조슈아는 김성태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김성태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슈아에게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가 준비됐을 때 들어보렴. 조슈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 노래가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슈아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김성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대령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더니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 전쟁터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지만 기억나지 않는군. 아버지의 딱딱한 어조와 회피하는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슈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군사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자신의 군 생활 관련 서류들을 지하실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낡은 상자를 찾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다양한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적은 전장 일기였습니다. 1952년 6월 15일, 오늘 미경을 다시 만났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유일한 위안이다. 조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경, 김성태의 약혼녀 이름이 아니었나요? 그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7월 3일, 성태와 함께 정찰을 나갔다.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지만 내가 미경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김성태의 약혼녀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조슈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유였군요. 일기장 뒤편에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읽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 줄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함께였을까요? 그리고 편지 아래에는 아버지의 답장 초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태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 친구이고 당신은 그의 약혼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조슈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사랑이 있었다니. 그는 이제 아버지가 왜 한국을 가슴 아픈 나라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첫사랑과 배신에 대한 자책감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조슈아는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리처드 대령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대령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조슈아는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김성태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2010년 리처드 대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군인들과 친구들이 참석했지만 김성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슈아는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퀸즈의 한인타운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조슈아는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서울의 주소와 함께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이곳을 방문해달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2011년 봄, 조슈아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에 적힌 주소는 서울 북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조슈아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너는 리처드의 아들이구나. 너무 닮았어. 노부부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모임에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조슈아는 더 많은 참전 용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용감하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조슈아에게 특별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미경 씨라면 지금도 북촌에 살고 계세요. 아직 건강하시죠? 조슈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윤미경,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직 살아계시다니. 그는 망설임 없이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이 즐비한 골목길을 지나 조슈아는 마침내 윤미경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80대로 보이는 우아한 노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슈아를 보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리처드 씨의 아들이군요. 미경은 조슈아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미경과 아버지 그리고 김성태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경은 차를 내우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리처드와 성태를 모두 알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성태를 택했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성태는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이야기를 들은 조슈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생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였어요. 그 노래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조슈아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배워 아버지와 김성태, 그리고 미경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악 레슨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발음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국에서의 3개월 동안 조슈아는 한국 전쟁을 겪었던 많은 노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는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단순한 가요가 아니라 역사와 사랑의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해. 내 아버지의, 그리고 김성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발음 연습을 위해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조슈아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윤미경, 그리고 김성태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조슈아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가요를 연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는 김성태의 행방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김성태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성태 씨,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경 씨도 만났어요. 김성태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를 원망한 적이 없어. 우리 모두 전쟁의 희생자였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성태는 전쟁 후 미국으로 이민와 새 삶을 시작했지만 미경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경이 리처드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끝내 김성태와의 우정을 배신할 수 없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 김성태의 이야기를 들은 조슈아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아버지와 김성태 씨, 그리고 미경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슈아의 도전은 2024년 겨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의 공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겨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공연을 앞둔 조슈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감,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조슈아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태였습니다. 9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슈아를 찾아왔습니다. 공연 전에 이것을 주고 싶었네. 김성태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인 배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리처드와 김성태, 그리고 미경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찾은 순간의 행복이었을까요? 오늘 무대에 이 배지를 달고 올라가게. 내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할 거야. 김성태의 말에 조슈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배지를 정장 옷깃에 달았습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 조슈아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슈아 벤틀리의 특별 공연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슈아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객석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뉴요커들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김성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특별히 초청된 윤미경도 보였습니다. 89의 나이에도 여전히 품격 있는 그녀의 모습에 조슈아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대 위로 조슈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은 조용해졌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점점 웅장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조슈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기억하나요? 그날의 약속을. 한국어였습니다. 객석의 한인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음. 노래 속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의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김성태와 윤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7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극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참전 용사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아버지 리처드 벤틀리 대령과 김성태 선생님, 그리고 윤미경 여사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한 사랑과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조슈아와 김성태, 그리고 윤미경.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윤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가 당신을 통해 다시 노래하는 것 같군요. 고마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요. 조슈아는 마침내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김성태 선생님, 그리고 윤미경 여사. 이 노래를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세 분의 이야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미국 해군 장교의 아들이 한국의 노래를 부르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전쟁과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음악의 힘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감동을 선사합니다.